이번에는 타이베이 편입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리싱 타이 파운드리라는 전통적인 맞춤 도장집이에요. 이 골목의 금속 활자 가게 중에서 이제 여기 한 군데만 남았다고 해요. 저는 평소에 디지털 작업을 많이 하는 그림책 작가인데요. 이런 전통적인 기법들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직접 도장의 폰트와 크기, 레이아웃을 고를 수 있고 12간지 같은 동물 모양도 있어요. 금속 활자는 직접 만지면 안 되고 먼저 종이에 원하는 한자를 쓰고, 직원분이 영어 잘하시거든요. 직원분께 종이를 드리면 직원분이 활자를 금방 찾아서 뚝딱 만들어 주십니다. 평소 좋아하는 사자성어나 문구를 만드시는 분도 있었고, 저는 아이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대만 기념품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같은 원리로 조합하는 고무 스탬프를 애용하는데요. 이게 대만제예요. 전시 명함이나 포장지 같은 곳에 찍을 때 좋은데 한번 엎어지면 죽음입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레터프레스라는 곳은요, 정말 아름다운 도장 가게였어요. 핸드메이드 전통 종이와 잉크를 살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 인기 색상은 벌써 품절이더라고요. 대만 모양 도장이 있네. 여기서는 한자가 적힌 반지도 만들 수 있고 나만의 명함도 만들 수 있고 또 종이 만들기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종이가 우리나라 한지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직원분이 친절하셔서 대만 도장 체험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오일 베이스 잉크랑 모양 도장 몇 가지를 샀는데요. 오일 베이스 이 스탬프 잉크는요, 대만 제품이 정말 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무독성 제품이 많아요. 스탬프 좋아라 하시는 분들께는 요 두 곳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타이베이 미술관, 태북 당대 예술관 모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일제강점기에는 학교였다고 해요. 교실이었던 중간중간에 있는 공간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멀티미디어 전시들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번 전시명은 세이프 룸인데요. 이거를 7명의 예술가가 각자의 재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생각을 표현해본 전시였어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내면의 외계인과의 근접 조우라는 그 과학과 예술의 콜라보 전시였는데요. 외계인으로 분한 AI의 질문에 관객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그려서 보여주는 그런 참여형 전시였어요. 저희 아이는 너의 마음속의 외계인을 시각적으로 상상해봐 라는 질문이 굉장히 재밌었다고 해요. 또 다른 전시는요, 지진으로 쓰러진 화롄 지역의 나무를 모아서 연필 스케치와 함께 그 나무를 운반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상도 같이 전시를 하는 거예요. 관객이 전시장에 놓인 죽은 나무만 달랑 보는 게 아니고 그 나무의 과거와 현재를 같이 본다는 면에서 상당히 신선했어요. 저는 그동안 정적인 시각예술 전시를 주로 했었는데 같은 메시지도 멀티미디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을 이 전시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미술관 숍에서는요, 일본과 대만 브랜드가 콜라보해서 만든 레트로 액티비티북을 몇 가지 사봤는데요. 저도 액티비티북을 종종 만들기 때문에 재밌는 것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더 재밌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말 특별한 도서관이에요. 먼저 숭산 창의문화공원 안에 있는 타이완 디자인 뮤지엄부터 갈게요. 저는 디자인 숍을 보는 것이 너무 즐거운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이디어가 뿜뿜하는 그런 디자인 소품들이 정말 많아서 즐거웠습니다. 여기는 실험적인 컨셉의 팝업숍도 많고요. 힙한 전시도 많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화산 창의문화공원에서 그림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즐거웠던 기억이 여기 오니까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디자인 뮤지엄 옆 건물에 나저스트 라이브러리라는 정말 특별한 곳이 있어요. 대만 디자인 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고 예술 관련 서적들이 가득합니다. 여기가 정말 인상적인 게요, 유서 깊은 목욕탕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에요.
마침 제가 갔을 때 체코 그림책 전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그림책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인쇄 방식, 종이의 질감, 재본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입장료가 50대만 달러인데요. 티켓을 아까 디자인숍에서 미리 결제해야 돼요. 입장료가 하나도 안 아까울 정도로 희귀한 영어 및 일본어 디자인 서적들, 그림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전시 체크해서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대만 타이베이의 그림책 서점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디와지에 있는 쿠오스 아스트랄 북숍입니다. 100년 정도 된 유서 깊은 건물인데요. 오래된 대만 건물은 안으로 들어가면 또 공간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많거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출판인이 만든 이 서점은요, 안쪽 공간 2층에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책을 보면서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백희나 작가님께 있어. 이게 앉아서 읽을 수도 있네. 와, 그림책 진짜 많다. 여기 너무 좋다. 이수지 작가님 것도 있네. 와. 이 서점의 큐레이션된 그림책을 꼼꼼하게 보고 또 그림책 집으로 볼로냐 라가치상 픽션 부분 대상을 받은 린옌먼 작가의 신간이 나왔길래 한 권 사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다람쥐 그림책 서점은요, 정말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어요. 다행히 타이베이에 비슷한 그림책 전문 서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픽처북 포레스트 북스토어입니다. 화산 창의문화공원에 있는데요. 그림책 서점과 아이들 클래스가 같이 운영되는 곳이에요. 주로 영유아를 위한 행사들이 많고요. 아동용 놀잇감도 있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보고 또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주말에는 행사 예약이 꽉 찬다고 합니다. 이번엔 그림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웬만한 그림 재료들은 한국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디와지에 있는 디자인 앤 라이프 프로젝트에서는요, 친환경 소품들이나 비주왁스 400 근처 재련소에서 만든 주물 생활용품, 그리고 자체 제작 문구류들을 판매해요. 마스킹 테이프, 지우개, 연필 등등 자체 제작 문구류 디자인이 되게 미니멀하고 매장도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쇼핑할 수 있었습니다. 디와제를 둘러보다 보면요, 연식이 오래된 문구점에서 빈티지한 스티커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대만의 기념품들을 사면서 이 도시의 어떤 면을 또 어떻게 담고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타이베이가 사실 먹을 걸로 유명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도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가셨을 때 헛걸음하지 않고 정말 아는 만큼 더 얻어가실 수 있도록 그림책 작가의 관점에서 고르고 고른 저의 동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후 타이베이에서 타이중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타이중 편으로 찾아뵐게요.